한덕수도 급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이낙연한테 전화를 했다고. 이게 기사화된 건 이낙연이 퍼뜨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몸값 올리기죠. 그렇죠. 나 몸값 높아졌어. 나는 한덕수한테 전화 받는 사람이야. 네, 이걸 네, 자랑하는 네. 거예요? 아니, 본인이 한때는 대선 주자 여론조사 1등 하던 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녁 먹자고 했는데 됐다라고 거절했다고 네, 네, 언론에 알린 거죠. 네, 네. 어떤 의미예요? 몸값 올리기? 국민의힘까지는 내가 차마 못 가겠다. 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기 이재명 후보 보고 자기 찾아오라고 텔레파시 보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최고의 평론가에게.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건가요?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는 거죠. 대선에 출마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죠. 없으니까. 뭐 돈도 없고 네. 지지율도 없고. 돈은 있어도 자기 돈 쓰고 싶은 생각 없을 그렇죠. 거고. 네네. 그런데 이대로 그냥 이 중요한 판에서 잊혀지기는 싫고 네. 뭔가 주목은 받고 싶고 그래서 네. 주목받는 일이 한덕수에게 전화 받았다. 네, 서산에 해는 뉘어지고 네. 집에 갈 길은 멀고 가다가 주막에서 막걸리도 한 잔 걸치고 싶고 참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고 집도 멀고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그만두시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뭘 이렇게 집착을 하십니까? 그런데 정치적 자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사실은. 뭐 자산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더라도 그렇죠. 총리도 문재인 정부 했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준 자산이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도 그 자기 자산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네네. 약간 매끈한 이미지도 있고 뭐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후보하고 이제 자웅을 겨룬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뭐 표차는 좀 낮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2등 후보잖아요. 그러면 또 뭔가를 모색해 볼 수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성실하게 농부가 밭을 가는 마음으로 했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멸되거나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분은 그 참모가 누군지 네. 차단해야 됩니다. 영린을 건드리게 한 참모겠죠. 박근혜 사면. 박근혜 사면에서 망했잖아요. 그때 네. 문재인 정부 때 당 대표 시절이었을 겁니다. 아마 코로나로 격리돼 있는 상황에서 인터뷰가 들었는데 박근혜 사면해야 된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지율 1위에서 완전 꼬꾸라져 버렸죠. 네. 그 참모를 공개하시고 차단하십시오. 아쉬울 겁니다. 본인도 인생에서. 아니 근데 그렇게 차단해도 앞으로 내일은 없는 거죠. 내일은 이낙연 없죠. 씨한테. 내일은 없죠. 근데 정돈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정치가 어떤 면에서 좀 냉정하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다 평가받는 것도 아닌데 못하면 그야말로 한꺼번에 폭망할 수도 있고. 그 영린을 건드리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 싸워오고 투쟁해가면 상처가 좀 있어야 돼요. 이재명은 웬만큼 맞아도 안 쓰러지잖아요. 네. 이낙연은 한 방에 쓰러지잖아요. 그게 엘리트로 네. 온실에서 화소처럼 민중 속에서 자라지 않은 거예요.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에서 기획돼서 그 자리까지 갔으니까 한 방 맞으면 쓰러지는 거예요. 이재명 뭐 몇백 방 맞아도 안 쓰러지잖아요. 네,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장인 색깔론 공세하면 그건 마누라 버리란 말이냐고 하면서 뭐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렇죠, 뭐 어떡하라고 도대체 뭐 이런 맛도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생채기가 나더라도 오히려 정치는 생채기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저는 뭐 이 매끄러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낙연, 한덕수, 안철수,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 너무 싫어요. 네. 진짜 기름 뱀장 같아요. 네, 기름 장어, 기름집 대박. 기름찜 대박. 네, 기름 푸는 대박. 늘 뺀질뺀질하죠. 그런 느낌 듭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이거는 참고인이긴 하지만 김건희가 그 전격적으로 김건희 핸드폰 가져왔죠. PC도 가져왔고. PC도 갖고 왔대요. 그럼 말로만 참고인이고 실제로는 피의자로 타격한 거잖아요. 네네.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좀 더 확대하고. 저는 이걸로 김건희 포토라인 설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자, 그 건진법사 때문에 이거 압수수색 받은 거잖아요. 네. 건진법사 집에서 관봉이 나옵니다. 띠지를 떼지 않은 돈다발, 즉 한국은행권 돈다발이 나왔습니다. 특활비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느 기관의 특활비일까요? 자, 국정원에서 또는 검찰에서 건진에게 그 특활비 줬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의심해 보면은 대통령실이야. 대통령실에 누가? 돈관리 김건희가 했을까요? 윤석열이 했을까요? 김건희가 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짐작하고. 네. 김건희가 떼지도 떼지 않은 한국은행 신권 돈다발을 건진에게 줬다. 왜 줬느냐? 그거 수사하려면은 김건희를 저는 기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김건희가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보통 나쁜 짓 할 때는요, 관봉이라고 그러면 이런 것도 떼고 주지 않나요? 그렇게 주는 것은 맛입니까?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받았다는 아니 거죠. 뭐 또 내가 세상을 이렇게 움직여 이런 그렇죠. 과시인가요? 대통령 하사품, 아, VVIP 하사품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느낌 관봉이다.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물론 추론입니다만. 네네. 그런 아니 느낌이 그러니까 신권이어도 그냥 신권이 아니라 네.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걸 너에게 주는 정도의 실력을 가진 그렇죠. 사람이다. 그렇죠. 만사 형통이다. 그렇죠. 그래도 윤석열이 검찰총장도 했고 직전 대통령인데 검사 독재 정권의 수장이었는데 네. 그냥 들이닥쳤을까요? 뭐 글쎄, 전화라도 뭐 하지 사전에 않았을까요? 전화했을 수도 있고요. 네, 뭔가 좀 숨겨라 이랬을 수는 있죠. 네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게 검찰이 내란 관련해서는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도 연관이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다만 이 경제사범, 잡범의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김건희를 열심히 저는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타겟은 윤석열보다도 오히려 김건희고, 김건희를 포토라인에 세움으로써 자기 정부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라는 신호를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얼마나 쓸만한지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네. 네? 누구든지 다 대통령님 앞에 잡아다 족칠 그렇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상태에서 김건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다는 건 아무리 봐도 물타기 같은데요. 물타기죠. 특검 필요 없어. 우리가 하면 돼. 다음 정부 때 우리가 시원하게 해줄게. 우리 조직 그대로 살려주세요.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셈인 거죠. 그리고 당신 대선에 얼마나 도움을 드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네네. 윤석열, 김건희를 족치면서 그렇죠. 이거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네네. 저기 유시민 장관이 그 이야기 하잖아요. 네. 검찰이 분명히 조직 보위를 위해 가지고 윤석열 때리고 항복하러 올 것이다. 받아주면 안 된다. 네. 딱 그 상황입니다. 그럼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봐요. 특검해야 된다고 내란 보고. 특검, 김건희 그럼 저는 더 나가서 네. 특별법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법이요? 공소시효가 없고 네. 특별 조사권을 가지는 특별법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를 위한 특별법이요?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 정부 세력. 전체를 윤석열 시대 전체를 끝내자는 거죠. 일제 강점기 네네. 우리 반민특위 했듯이 네네. 윤석열 시대 반민특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민주적. 그러네요.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지금 사실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김태효가 갑자기 미국에 갔는데 얘가 왜 갔지? 아까 말씀하신 거 대통령 없는 대통령 비서실은 놀고 있는데 안보실 차장이 갑자기 미국에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 하고 다녔는데요. 미국에서 나온 소문이에요. 네네. 김태효가 극우 싱크탱크하고 연결돼 있다. 네. 그 극우 미국의 극우 극우 싱크탱크인데 그 극우 싱크탱크는 군산복합체하고 연결돼 있다. 보통 이제 그 싱크탱크라는 게 돈 받아서 운영하는데 군산복합체들한테 그렇겠죠. 돈 받을 수 있지 네네. 않습니까? 뭐 US 스틸이라든가 네. 뭐 또 총 만드는 회사 그 뭐죠? 제너럴 모터스다 이거 뭐지 그 더글라스 무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만드는 회사들 이런 쪽에 포획되었다라는 소문이 이미 좀 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두 가지 느낌인데 사실 대통령이 없는 대통령 참모가 저거 간다는 건 월권이에요. 황당무계한 짓입니다. 그렇죠. 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김태호가 평소에 자기의 소신인 한미일 군사 동맹 이것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전 단계까지 만들어 놨는데 다음 정부가 오더라도 못 빠져나가기 위해서 내 소신을 위해 가지고 한번 말뚝을 박아놓고 싶어 라는 측면에서 미국에 가서 안보 보좌관인지 뭐 자기하고 같은 급이죠. 바이스 보좌관인지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조선업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심이 갑니다. 싱크탱크, 군산복합체, 한국에서의 조선업 이걸 가지고 뭔가 뭐 좀 짭짤한 일을 해보려고 마음을 먹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 뭐 1000일이 안 되는데 그 3년 정도 되는 거를 전부 다 훑어보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네. 윤석열 그 히틀러 정권, 히틀러 시대, 무슨 파쇼 시대, 윤석열 검찰 독재 청산 특별법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그 대왕고래인가요? 그거 뭐 갑자기 유전은 어떻게 된 건지 그
한국에 와가지고 열심히 설명하던 그분은 누가 불렀는지, 네네네. 그분 또 어디 갔는지, 네네. 거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고 이런 것들. 야, 훑어볼 게 되게 많네요. 네네네. 그러면 정치 보복 안 한다더니 네. 이거 정치 보복 아니냐 이렇게 당장 대들 거 아닙니까? 에이, 보복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보복이고요. 아. 이건 사법적 절차죠. 이걸 뭐 이재명이 지시했습니까? 아니면 네. 뭐 민주당이 지시했습니까? 네. 검찰하고 법원이 알아서 하는 건데요. 지시한 적이 없잖아요. 아니 특별법을 만드는 거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드는 거니까 만들면은 민주당이 만드는 거 그것에 아니냐? 대해서 네. 법률적인 문제들만 다루면 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만 다루면 되고 그 특별법 만든다고 해서 수사를 뭐 딴 사람이 아니어요. 다 검찰들이 파견 나와서 하죠. 네. 없는 죄를 털어대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죄가 될 때까지 털어대는 것도 아니고 네네. 압수수색 수백 번 하자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살펴봐야 된다. 네, 윤석열 정권 3년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이 필요하다. 여기에 저는 별표 5개 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야 이게 내란 극복이란 게 도대체 뭐냐 하면 왜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윤석열 부부가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가면 일단락 됐다. 또는 그 이전에 파면당하면 일단락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도 되게 높거든요. 근데 요번에 그 서부 지원 폭도들 보니까 검찰이 구형을 시작하는데 1년 반 이러더라고요. 너무 약해요. 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데 이 판사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유명한 히틀러의 일화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뮌헨 폭동이라고 폭동했죠. 호프집에서 네, 폭동 네, 일으키는데 거의 주범이잖아요. 네. 1년도 안 살고 나와요. 그 오스트리아 국민이라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렇게 되냐? 히틀러가 이 나중에 리더가 되냐면은 히틀러가 그때 이른바 꼬봉이야. 네. 중요한 사람도 아니야. 근데 히틀러 위에 사람들이 다 실형을 오래 받아요. 네. 히틀러만 일찍 튀어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감옥에서 뭐 제가 독일에서 기억도 못합니다. 나의 투쟁. 네. 그거 한 권 써가지고 히틀러가 말재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쇼할 때 무대 천막 쳐져 있을 때 먼저 나와가지고 이 떠들어주는 수준의 네, 네, 네.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변사 같은 앞에서 그렇죠. 바람잡이 같은 네.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리더로 성장해 버리거든. 저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요. 나중에 그런 짓 한다고 민주투사가 되겠네요. 민주투사, 뭐 파쇼투사 될 거라고 봅니다. 서부 지원 응징 사건으로 네네네. 옥고를 치른 그렇죠, 양심수였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